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화홍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출발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되겠습니다. 와, 이거는 중학교 문제인데 최소한 두 점 사이면 평면 문제를 내야 되는데 가볍게 체킹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원 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공식 학습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그래프 위점 x1, y1 이렇게 됐을 때 접선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렇게 되는 공식이 좀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대입해서 x 되겠고 대입해서 2y 됐습니까? 그럼 x 플러스 2y는 5 처리되는 거니까 공식이 암기되어 있다면 가볍게 1번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부등식 절대값 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절대값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조금 살짝 살펴볼까요? 절대값 정의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 이런 부분이 돼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 1 이렇게 되니까 수직선 0에서 1만큼 떨어지는 것은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1, x값이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는 1에서 이 풀었던 부분들이 정의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 x값이 1보다 작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 개념에서 살펴보게 되면 1이 되는 그 숫자였던 1 마이너스 1 그죠? 얘네들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 사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x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건 이제 수식으로 풀게 되면 x 값이 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또 1보다 작다니까 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늘어지게 풀이를 또 진행해야 되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요.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작다가 되게 되면 그냥 그 양쪽 숫자에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표시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나온 곳은 x-3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x-3에서 똑같이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서 요 안에 있는 부분들이 여기 사이다 이렇게 똑같이 처리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전체에다가 3을 더하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가 되겠고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안에 정수 개수는 당연히 정수 개수는 3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 처리해도 되고요. 어차피 이런 형태로 만들 거니까 이 부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차피 3개 있었어. 그러면 전체에다가 이렇게 더하기를 해도 3개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그냥 애초에 3개 있었어.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정의 형태 부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완벽하게 다른 문제도 응용할 수 있는 준비 때문에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학습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4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2,3을 지나고 직선에 평행하다. 평행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뭐 여기 3분의 1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3분의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1이면서 여기 2,3을 지나는 거니까 식을 좀 점검해 볼까요? y-y1 이꼴 mx-x1 이렇게 쓰기도 하고 mx 빼기 x1 미리 이항시켜서 더하기 y1 이렇게 쓰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되는 거죠. 자,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1을 아는 거니까 x 빼기 2 하고 더하기 3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보기들을 보니까 y는 하고 정리된 게 아니니까 전체에다가 3을 곱하기 해서 3y x-2 더하기 9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항시켜서 x-3y 플러스 7은 이꼴 0 이렇게 보는 게 문제 형식에 맞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어디입니까? x-3y 플러스 7 자, 1번에 있네요. 자, 이렇게
했죠. 자, 직선 부분에서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기울기 유지시켜줬고요. 그 다음 점을 지난다 해서 그 점을 집어넣어서 직선의 방식 만드는 공식 점검했습니다. 그 공식에 대입하는 그런 형태니까 처음 앞쪽 문제들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그러니까 기초 학습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문제들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잘 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알겠습니다. 걔를 구하라. 원 정리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6x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있어야 되겠죠. 9 쓰겠습니다. y제곱 플러스 2y가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다. 나머지 또 이항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정리하셨을 거고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정리했을 거고 10 마이너스 k 이렇게 됐습니다. 자, 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곳이 r 제곱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 마이너스 k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것이 원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k 값이라는 것은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생기는데 문제에서 뭘 하겠냐면요. k의 최대값, 정수 k의 최대값. 와, 10보다 작은 정수 k가 가장 커지면 어디까지 커지겠습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9를 답해달라.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5번까지도 역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학습된지 점검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확실하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6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1일 때 실수 A 값과 나머지 두 근에 대해서 두 근의 곱하고 이제 합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달라. 알겠습니다.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겠습니다. 뭐 아주 가볍게 나오네요. A 값은 4? 아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근의 곱을 물어봤는데 나머지 두 근 어째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배운 이론 중에 알파, 베타, 감마 요런 이론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되죠? 그럼 다 다른 것도 알아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T 이렇게 이제 학습하셨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됐습니까? 자, 실질적으로 이제 근 하나가 1이라고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것은 뭐 감마 부분을 1이라고 하면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두 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이제 실제 적용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슉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4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두 수의 합을 하라니까 이제 8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확실하게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다면 자, 이 부분 이제 학습 잘 하셔야 되는 거죠.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게 되어 있다면 이걸 이용하면 산수를 하면 조금 더 다른 산수들은 이제 너저분한 걸 하지 않고 빠르고 이제 정확하게 잘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점을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자, 원이 그어져 있을 때 두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이런 점이 하나는 이제 1,0이고 하나는 이제 5,2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심은 중점이 돼야 되겠죠. 가운데 점.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1, 5, 6에 3이 되겠고 0, 2, 1 이렇게 돼서 중심 좌표를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A, B가 이제 중심 좌표인데 이 부분이 이제 3, 1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뭐 지름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좌표가 다 나왔으니까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루트 3, 1 하니까 2 제곱해서 4가 되겠고 더하기 1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루트 5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 이제 여기에서는 R 제곱 형태가 써져야 되는 거죠. R 제곱. 자, 그러니까 요거를 제곱한 5 부분이 이제 C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C 전부 다 더하기 하라. 4에다가 5를 더하게 되니까 9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중심 좌표 구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세 직선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둘러싸인 부분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라. 세 직선이 주어지게 되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상수 K는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여러 학교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거죠. 자, 어떤 경우가 되겠죠? 자,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이 있다면 평이 잘 그어져야 되는데 다른 직선이 아무리 길을 쓰더라도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평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데 마저 여기 지나게 되면, 즉 한 점에서 만날 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평행부터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기울기를 첫 번째 식에서 구하면 y는 하고 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1이 될 거고, 다음은 y는 하고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나요? 다 이항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k 해서 기울기가 표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같아져라 해주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3,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평행이 되는 경우에 기울기가 이제 같아져야 되니까, 자, 같을 때 풀어서 두 개의 결과를 구해놨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두 직선 x-y 마이너스 4는 0 하나 썼고요. 다음 뭐였죠? 3x 플러스 y, 3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0. 여기서 이제 교점을 구하겠습니다. 더하면 되니까 4x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해서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처리가 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 처리가 되니까 y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좌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좌표를 이제는 이제 마지막 직선 kx 마이너스 3y 더하기 3은 0.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k 얼마가 되죠? 와우, 15에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래서 k 값은 여기다 써야 되겠습니다. 18 이렇게 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k 값이 3개 나왔습니다. 3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서 이 k 값들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됐습니다. 9에다가 3 더하기 해주니까 12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마지막 산수는 뭐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평행 부분이 있을 때랑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경우라는 사실을 좀 확실하게 인지해서 그 부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같을 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점을 구해서 교점을 이제 대입해서 풀이 됐죠? 다시 한번 또 좀 점검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뭐 출제 빈도도 높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해서 잘 맞춰야 되겠죠. 자, 잘 맞추려 믿으면서 8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출제 빈도가 높은 형태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인수분해를 해서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거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허근은 이쪽에서 생기는 건데, 즉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것에서 허근 나왔으니까 이 허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메가 오메가 바가 자동으로 근이 되는 거죠. 켤레근을 갖는다, 우리 학습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곱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식 나오면 뭐 이런 게 성립해. 이게 이제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니까 수학이 힘들어지는 건데, 뭐 이게 왜 외울 항목이 되겠습니까? 그냥 인수분해에서 허근 가지면 켤레근 자동으로 갖고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합 두근곱, 여러분들 두근합 두근곱 그건 외웠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자동으로 성립할 거고요. 당연히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성립하겠습니다. 이건 뭐 방정식이 대입한 거니까 그건 당연히 성립한다는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주어진 식을 보니까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 세제곱은 주어진 식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를 되는 이런 부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뭐 1, 2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풀이에 이번에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만 이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식은 참고로 뭐 주어진 식을 가운데 차수로 뭐 나누게 되면 유리식 얻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또 정보를 이용하면 다른 정보들도 있는데, 자, 일단은 필요한 부분들만 해서 문제풀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이를 좀 이항시키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아까 점검해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4, 5번만 착실하게 잘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3오메가 제곱 3오메가 제곱 더하기 2오메가 더하기 1, 이게 나온 겁니까?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주면 좀 차수를 좀 낮출까, 뭐 이런 문제 형태 같습니다. 자, 그러면 3, 이제 주어진 요 식이니까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로 열고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 처리해주면 되겠죠. 2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3오메가 2오메가
5오메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처리해서 5오메가 마이너스 2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5번이 답이네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냥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이 부분은 자동 0이니까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요 부분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오메가 세제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처리했죠? 자, 그러니까 오메가 4제곱은 이곳에 오메가 한 번 더 곱하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여긴 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나와야 되는데 부호를 반대로 써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암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진 식 인수분해해서 허근 갖는 식을 만드시고요. 허근 갖는 2차식 만드시고 두 분의 합, 뭐 근과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대입한 거,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주어진 3차 이분 부분 자연스럽게 학습을 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결과 형태를 또 암기해서 자칫 잘못하면 비슷한 다른 식 형태를 또 암기가 돼서 헷갈려 하는 거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적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설명 마칩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군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겠다. 이때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질문 던졌습니다. 잠시 이제 2차 함수를 우리가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는 거죠. 자, 제곱차가 0이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되는데 0보다 큰 개념이니까 x축 위쪽에 뭐 같아도 된다면 이렇게 뭐 같아지는 것까지 그리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축하고 안 만나도 하나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것이 방정식 이론으로 딱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근의 개수가 돼가는 건데 근이 없다와 중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없다, 중근이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풀이는 이제 판별식 되게 되겠습니다. 자, 풀이 들어갑니다. 짝수니까 4분의 1을 쓰면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자, 처리됐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가 1, 2로 되네요. 그럼 A값 범위가 1, 2 이렇게 해서 사이 범위를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하면 되죠. 자, 답 처리됐습니다. 절대 부등식. 와, 출제 빈도가 이번에는 뭐 거의 모든 학교에 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그런 형태의 시험 문제 유형이니까 학습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1번 연립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자, 어떤 풀이를 할까요? 자, 그냥 보편적인 풀이는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뭐 가령 이제 y는 하고 정리하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대입해서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y 자리에 대입했는데 y 마이너스 말이 됩니까? x 마이너스 1제곱 또 이항도 하면 이항하면 이렇게 정리해서 이 녀석이 뭐 이제 오직 한 쌍이란 얘기는 뭐 xy 됐을 때 한 쌍이지만 지금 x로 돼 있을 때는 큰 한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뭐 판별식 D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풀이는 지금 식은 뭐 간단하니까 좀 처리가 되겠지만 식이 조금 길어지거나 하게 되면 불편한 풀이거든요. 근데 주어진 식을 잘 살피면요.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과의 관계인데 한 점 만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접할 때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접할 때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잘 생각을 하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가 되겠다. 반지름이 되겠다. 이런 형태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y-1인 꼴제로 되겠고 중심좌표 0,0이니까 거리를 열심히 구하게 되면 1 제곱에 0 대입하니까 1 절대값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 부분이 반지름인 어떻게 k-인가요? 여기 아까 플러스였군요. k- 이렇게 된다. 이런 모양이 좀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풀이가 좀 더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k-2라는 값은 이제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k 값은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래서 k 값은 2분의 5다. 이렇게 답을 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하, 이 문제를 1차, 2차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원과 직선과의 관계 문제였다. 문제 해석이죠. 해석해서 풀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 점과 직선과의 관계. 됐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걸 이용해서 풀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풀이인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1번 약간 색다른 풀이법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 확실하게 복습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두 점에 대해서 PA, PB, 거리 B가 2대 1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주는 도형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x, y라고 해가지고 거리 대 거리는 2대 1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기에서 뭐 풀이를 진행해서 답을 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계산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이제 자치 방정식을 구해 가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거리 B가 1대1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가 되죠?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 거리 B가 이제 M 대 N이 지은 거죠, 지금. 물론 이제 MN이 이제 다른 경우에, MN이 이제 같으면 위에 거 똑같아지는 거니까 다른 경우에 뭐가 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이렇게 좀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론 정리가 좀 되어 있으십니까? 공부를 통해서 이게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할까 합니다. 1,2하고 4,5가 있는데 거리 B가 이제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2대 1 해놓고, 자, 이제 우선 내분점부터 보여주죠. 내분점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x좌표는 이렇게 됐으니까 2, 4, 8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y좌표는 3분의 동그라미 쳐서 계산하면 될까요?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니까 3 되고 10이니까 4에서 내분점 구했고요. 자, 그럼 외분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분점은 2-1 이렇게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1에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7,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내분점, 외분점이 구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요거 내분점, 외분점을 이제 지름으로 해서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거니까 중심좌표를 빨리 구하면 되겠습니다. 중심좌표는 3, 7, 10에 5가 되겠고, 4, 8, 12에 6 이렇게 처리돼서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겠고, 됐습니까? 반지름은 뭐 이렇게 구하면 되죠. 루트 2제곱에다가 또 2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뭐 8이니까 2루트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반지름. 자, 이렇게 되는 그런 원이 되겠습니다. 중심좌표 5,6 해서 이제 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x-5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처리해서 여기가 이제 8 이렇게 쓰면은 답이 됐습니다. 자, 보기 가서 찾아야 되는데, 보기에 이 부분은 다 전개를 해서 써놨네요. 근데 중심좌표 5, 6이니까 중심좌표 5, 6 되는 부분 여기고, 여기는 5,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그냥 이렇게 하나니까 굳이 전개를 다 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자치방정식 아주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거리 B, M 대 N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두 점에서부터 거리 B가 M 대 N 이렇게 되게 되면 내분점과 외분점 됐습니까? 내분점, 외분점 요거를 이제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을 반드시 좀 잘 해둬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알면 산수 과정을 조금 줄여서 좀 편리하게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좀 계산 과정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정확하게 이론 학습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13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인데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관계 이론 없습니다. 무조건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2차 부분이 없다는 거 좀 조심하고요.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자, 이웃하는 부분에 KK 돼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가 돼 있어야 부호를 바꿔주겠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고 K 되고, 역시 부호가 바뀌어서 처리됐습니다. 깔끔 됐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 됐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해서 식이 얻어졌는데, 자, 이제 중근까지 해야 되니까 이쪽 부분에서 판별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처리해가지고 k 값은 4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거 하나만 다 열심히 구해놓고 나서 와 신났다 하고 풀이하면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우연찮게 이게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답해가지고 이제 신나라 끝나는데,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함정.
자,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는 이쪽에서 오른쪽 이 자식에서 중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x 플러스 1하고 뭐 다른 거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하나를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니까 또 가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k는 이꼴 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까? 마이너스 2 이런 부분들이 근이 하나가 좀 더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개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 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을 하게 되니까 얼마가 되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게 또 각기 또 모든 실수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뭐 좀 약간 또 눈치채가지고 또 4분의 1에도 체킹하지 않겠죠? 4분의 1은 뭐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니까. 자, 어쨌든 13번은 자칫 잘못하면 실수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정확하게 좀 잘 문제 유형을 기억해서 실수 없이 문제풀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화홍고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연립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해가 나와 있습니다. 연립부등식에 비지수가 있군요. 성립하려면 K값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차분하게 하나 둘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잘 되지요? 3, 6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범위 표시도 무난합니다. 마이너스 3, 6 해서 범위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다음 x제곱 k 플러스 3x 더하기 3k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도 인수분해가 또 되겠습니다. 11에 3k에 마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K라는 문자가 나오는 게 이제 골칫거리죠. 분명히 그런데 3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K 값이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범위 공통 부분이 자 3하고 6 사이에 생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합을 시켰을 때 마이너스 3, 6 했을 때 3이 6에 확실하게 있다고 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교집합이 생겨야 되니까 K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집합 부분이 공통되는 부분이 3하고 6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K 값은 당연히 6보다는 큰 쪽에 있는 건 당연히 성립하고요. 이 값이 6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통 부분에 더 숫자가 더 생기질 않는 거죠. 자, 그러면 6이 돼도 되겠다 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K 값이 6보다 크거나 같다. 자, 5번이 있군요. 자, 이해되셨죠? 자, 범위 표시해 가는 건 역시 수직선에 표시해 가면서 개념 설정해 가는 게 가장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죠. 자,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인수분해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아주 많이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는 좀 학습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수학 동아리 학생들이 2박 3일 수학 캠프를 참가하여 방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한 방에 3명씩 배정하면 10명이 남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거 방 개수가 하는 거죠. 가능한 방 개수를 A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럼 한 방에 3명씩 배정한 거니까 학생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 수는 3A에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이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5명씩 배정받으면 빈 방 없이 마지막 한 방에만 이렇게 된다. 방 개수가 A인데 마지막 방에는 3명 이하가 배정된다는 얘기는 그 앞까지는 즉 A-1개의 방에는 꽉꽉꽉꽉 5명씩 다 채워야 되는 거니까 채워져서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 수라는 것은 이렇게 채운 것보다는 많겠죠. 마지막 방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5A- 해주고 마지막 방에는 3명까지 배정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방에 들어가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하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수직 처리를 해서 두 개의 부분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5A-5가 처리되는 거고 여긴 5A-2가 처리됩니까? 그럼 뭐 풀 진행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2A가 되겠고 넘어가서 15보다 작다가 되는데 여긴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A가 되겠고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A 값은 6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5보다는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구했는데 뭐 방인 뭐 정수가 되겠고 이때 정수 A 값을 합을 구하라는 A는 6이 되겠고 7이 되겠고 이게 7.5죠? 그러니까 뭐 8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은 6개, 7개 이렇게 있었던 거군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답은
더하기 해서 1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실은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던 그런 문제 형태 아닙니까? 자, 1차식이니까 가볍게. 특히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뭐 다 잘 풀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도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죠? 자, 빈 방 없이 마지막 방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에는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학생 수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크고 마지막 방에는 이렇게 3명 그 전까지 꽉꽉 채우고 3명 넣은 것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처리해서 이 식을 세워가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잘 할 수 있으시겠죠?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15번 해설 마칩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실수 K값을 구해주십시오.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가 나온 거죠. 자, 가장 좋은 풀이는 뭐다? 점과 직선 거리 이것을 이용하는 풀이가 좋은 방법이다. 풀이법을 확실하게 좀 딱 정리하고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원하고 직선인데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렇다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 부분이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중심 좌표는 2,0이 되나요? 그래서 2,0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리 들어갑니다. 루트 공식 1 제곱하니까 2 처리가 되겠고 2 대입하니까 k-2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됐죠? 자, 센스 있게 부호 바꿔서 이북에 써놨습니다. 자, 반지름이 루트 2 이렇게 처리지면 되는 건데 루트 2가 되면은 접하는 거니까 루트 2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k-2의 절대값이 곱하기 해주니까 2보다 작다가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k값의 범위를 뭐 굳이 구해달라면 마이 뿌이 이렇게 처리해서 0, 4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k값의 범위 0부터 4 됐습니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자, 아이디어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해가면서 깔끔하게 이론들을 풀 것인가?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다. 자, 두 점 만나려면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어떻다? 작다. 작다. 이 형태 풀이요. 이해됐습니까? 자, 정확하게 이론 잘 적용해서 풀이 진행하면 그냥 무난한 문제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는 공부 열심히 하면 금방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7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0,2와 x축의 점 t,0가 있습니다. 점 P를 지나고 AP의 수직인 직선을 L을 구하겠다. 이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 내용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이 0,2라는 점이 있다. 그렇습니까? 0,2라는 A라는 점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요. T,0라는 점이 있고 T,0라는 점이 있고 연결을 열심히 했는데 직각이 되게 그어가는 선을 우리가 L이라고 했다. 자, 그럼 이제 뭐 기울기부터 선생님 하나둘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울기. 자, x값이 0에서 t까지 t가 열심히 바뀌고 y는 2에서 0이니까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 마이너스 이게 이제 수직이 되는 조건이니까 그럼 뭐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2분의 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럼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L 직선 방정식 자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y 마이너스 y 뭐 그냥 되죠 뭐. 는 해주면 되겠고 2분의 t에 x 마이너스 t y가 0이니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전개까지 해서 쓸까요? 2분의 t x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어 나왔습니다. 자, 다 구해놓고 이제 풀이 시작합니다. 자, t 값이 1이면 직선 L의 기울기는 자, L 기울기는 2분의 t였는데 1이다.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기울기는 2분의 t였습니다. 2분의 t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점 4,2를 지나는 직선 4,2 그럼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x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4,2 계산을 좀 이쁘게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집어넣으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더하기 4를 집어넣을 거죠. 2t는
결과가 얼마였습니까? 4,2였죠. 2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2를 또 곱하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는 4 되겠고, 뭐 이항시키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되겠고, t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제로 이렇게 되니까 완전 제곱이니까 t 값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1개가 되겠죠. 또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디귿입니까? 또 답을 알고 풀어야 되겠는데요. 자, 기억니은 다 틀렸습니다. 답은 디귿인 것 같습니다. 이미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L의 y 절편을 k라고 해주면, 자, y 절편이 아까 나왔습니다. y 절편, 오케이, 나왔습니다. y 절편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이 y 절편이 되겠습니다. y 절편은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작겠고, 0은 뭐 t값이 0이면 0이 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디귿이 맞는 거군요. 자, 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저랑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a 값이 이렇게 줘서 표시했고, 그 다음에 t, 이라고 표시했고요. 뭐 이렇게 연결한 거에 수직이다라는데, 이를 연결했을 때 뭐 기울기 구하고요.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는 그냥 차분하게 따라서 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침착하게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하나 메모해 가면서, 근데 이 전체적인 거를 한 방에 하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쉬운 건 아닐 테고요. 근데 이제 차분하게 이제 하나하나 메모해 가면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좀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이제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빠른 시간에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BC를 외분하는 점, 개수가 많으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프,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 B, C 표시했는데 A, B를 1대2로 그럼 길이가 같아지는 이 지점에 D에서 외분점을 잡았다. 1대2 됐습니까? 그 다음 선분 BC를 3대2, 3대2요. 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이런 점을 2라고 하겠다. 길이가 같아졌다. 그 다음 BC를 4분, 내분하는 점, 이런 점을 F 쪼갰습니다. A 대 B.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ABF 요 넓이는 삼각형 AD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었는데, 와우, 이런 삼각형 넓이의 9배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떻게 할까요? 두 삼각형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걸 이제 밑변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높이가 이제 이 부분에서 생겨야 되는 건데, 높이 형태의 B가 당연히 A 대, 여기가 이제 A 대 B로 나눴으니까 여기 같으니까 A 플러스 B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되니까 3A 플러스 3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B가 1대 9가 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3A 플러스 3B는 9A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3 약분하고 B는 이꼴 2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B 값이 요게 이제 2A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요 B가 1대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어떻게 내분하는 거였냐? 1대 2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처음에 보니까 문장이 좀 긴 경우, 내분, 외분, 또 내분, 이렇게 좀 많은 개수로 좀 주어져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이걸 한 방에 다 상상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렇게 되니까 문제에 맞춰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정리하는 거죠. 됐습니까? 1대 2 됐고, 3대 2 이렇게 외분하는 부분 표현이 이제 조금 살짝 낯설 텐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1대 2 됐습니까? 3대 2 1대 2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내분 표시해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 이 정도가 이렇게 아주 많이 어려운 문제 계통은 아닌 거죠. 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좀 정리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금 살짝 교훈을 좀 남겨주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1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과 교점을 PQ라고 했을 때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럴싸하군요.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루트 5 처리되는 원이 있는데, 자, 마이너스 3이면은 마이너스 3 처리되겠고, 1 여기 좀 어디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너무 많이 커졌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접선을 좀 그어달라. 접선을 좀 잘 그어야 되는데, 접선이 잘 그어지나요? 이게 좌표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접선을 뭐 어떻게 좀 현명하게 좀 그어야 되겠습니다. 접선을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잘 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표시해야 될 부분, 이제 만나는 점은 PQ라고 해줬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직각이 돼야 되겠고, 요렇게 되면 이제 직각이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 접점 있고 사각형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A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쭉 이렇게 구해 가야 되는데, 됐습니까? 길이를 구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좀 빨리 좀 잘 구할 수 없을까요? 자, 합시다. 0,0하고 구해주는 거니까 차분하게 구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루트 9에다가 1 해줄까? 루트 10이 되나요? 자, 요 길이가 이제 루트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반지름 길이가 루트 5였는데 여기가 좀 직각이면 요 길이는 또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루트 10 나왔으니까 루트 5가 되죠. 됐습니까? 호호, 이게 뭡니까? 루트 5. 이야,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낸 겁니다. 무슨 정보를 얻어냈죠? 직각인데 루트 직각이 등변요? 야,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이렇게 만들게 되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 됐습니까? 자, 도형적인 특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괜히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요. 또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아주 그냥 가볍게 끝나죠. 지금 여기가 이제 직각인 상태니까 루트 5 돼 있고 직각돼서 이제 이 넓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바깥쪽 넓이였네요. 바깥쪽 넓이를 구하나 안쪽 넓이를 구하나 결과 좀 똑같아지겠습니다. 됐습니까? 결과는 이제 2분의 5 이렇게 해서 결과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문제 풀이에서는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이때 이제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정사각형이라서 좀 이게 빨리 끝나서 그런데, 정사각형이 아닌 그런 문제였다면 아마 이 PQ 직선 방정식을 구해가는 게 좀 좋을 겁니다. PQ 직선 방정식은요, 이런 것을 우리는 극선이라고 하고요. 극선의 방정식은 또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x1, y1, 요거 이제 그래프 바퀴 점입니다. 그래프 바퀴 점. 이렇게 했을 때 극선 만들어졌을 때 그 극선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그래프 위점에서 이 접선 공식이랑 생김새가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제 생김새만 똑같이 생겼지 실질적으로는 이 점이 바깥쪽의 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식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극선이 나오게 되면 이제 A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해가는 게 이제 보편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도형 자체가 정사각형이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좀 더 훨씬 쉽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4개, 세막대기 12개를 이용해서 가로 길이와 높이가 같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직면체 모양의 가니타리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문자를 놓고 높이는 같다고 했으니까 됐고, 길이의 합은 60이고 옆면 4면에 사용할 천의 합 4면만 사용한다. 왜 4면만 사용하죠? 6면체 했는데 나중에 또 더 읽어볼까요? 구하는 과정을 구하시오. 위아래가 없군요. 위아래가 없으니까 그렇죠. 세막대기 두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직면체를 대략 이렇게 그렸을 때 됐습니까?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 근데 높이가 자연스럽게 x가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세막대기 길이는 이렇게 x. 자, 요거 네 개씩 있어야 되는 거니까 8x 플러스 4y 처리한 이 부분이 60이라고 돼 있고, 됐습니까? 앞에 부분 넓이가 x제곱이 되겠고 옆에 부분이 xy, 이런 부분들이 이제 2개씩 있어야 되는데 넓이 합이 아까 70이라고 했나요? 70이 처리됐습니다.
약분했을까? 2x 플러스 y는 15가 되는 것 같고요. x제곱 더하기 xy는 36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조건이 더 없죠? 그냥 뭐 위아래가 없다,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연립 방정식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y가 이렇게 됐으니까 y 자리에 15-2x를 열심히 대입을 잘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이항시켜서 x제곱 쓰면 되겠고요. 15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5x 플러스 3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12 곱하기 3으로 되나요? 마마 처리 딱 해주면 되는 거니까 x 값은 12 또는 3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x 값이 12 좀 너무 커지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다 12 곱하기 해주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너무 값이 커집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x 값이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이때 무엇을 구하는 거였죠? x 구하면 끝 아닙니까? 가로와 세로, 다 구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x 값이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게 6 되니까 y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에서 6을 빼니까 9 이렇게 처리해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특별하게 많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주어진 문장을 좀 깔끔하게 좀 잘 정리요. 좀 특이한 부분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같은 거니까 x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로 길이 참 높이가 같은 거니까요. 세로 길이는 y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만들어 놓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엔 뭐 약분 좀 해서 그 다음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내용 정리하니까 그럭저럭 좀 풀이가 잘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또 확인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21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에서 점과 직선에 대해서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좌표를 구해달라. 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이 좌표를 A, B라고 했습니다. 이 좌표를 구해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만 이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요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y는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어 있고요. 점 자체는 1,3을 지나니까 이렇게 식이 써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원래 직선의 방정식은 이것도 정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원래 직선의 방정식 2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하고 두 개의 교점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위식의 2배 4x의 5x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배 해줍니까?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0배 마이너스 9 이꼴 제로. x좌표가 5분의 9 이쁘지가 않습니다. x좌표 5분의 9를 구했습니다. 5분의 9가 x좌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y좌표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9 5분의 마이너스 18 와, 그럼 5분의 이걸 25로 고쳐야 되나요? 자, 그렇군요. y좌표는 5분의 7 해서 좌표를 구했습니다. a, b 5분의 9, 5분의 7 됐습니다. 이때 두 점 사이 거리 AP를 구하라. 이건 뭐 그냥 1,3하고 5분의 9, 5분의 7하고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를 열심히 구하면 되니까 루트 5분의 5를 빼니까 5분의 4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건 또 얼마입니까? 5분의 15에서 5분의 7을 빼는 결과가 되나요? 자,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8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5제곱에 4는 이렇게 공통으로 튀어나가면 여긴 1이 남고 여기는 또 얼마가 남습니까? 2가 남아서 제곱하면 4 처리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5분의 4 루트 5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무엇을 구하려고 나온 건지 아십니까? 자, 맨 처음에 점과 직선과의 거리 x-2y 플러스 1은 0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1,3이었나요? 자, 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5분의 실은 1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대 절대값 붙일 거니까 유리화하면 5분의 4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가는 그 공식이 사실은 문자를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이런 지금 이렇게 구한 이런 절차에 의해서 구해졌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 풀이에서 접근법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이 교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갑자기 수선의 빨 내렸다 보니까 뭐 이 직선을 좀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 첫 번째 풀이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확실하게 풀이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2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화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점 P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원이 있고 원 밖에서 접선을 쫙 그었을 때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물론 이제 뭐 두 개를 이렇게 막 그어줄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니까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점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x-1 플러스 3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mx-y-m 더하기 3은 이꼴 제로라는 거 하고 중심 좌표가 원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지름 접할 때니까 반지름 이렇게 하니까 반지름 길이 1 이걸 내용을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풀 때 이제 제가 이제 대략 이제 개념적인 모양의 이 그림을 그렸는데 실은 도형적인 그런 특징을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풀이하는데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중심 좌표 1에다가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원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주어진 좌표는 1,3입니다. 1, 2, 3. 이거 1,3입니다. 중심이 0,1, 반지름이 1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 이렇게 그었을 때, 즉 x는 1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접선 중에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림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잘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 조심해서 나중에 답할 때 정확하게 잘 체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수식 과정을 계속 이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과의 거리니까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고 x에 0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m에다가 플러스 2 처리돼서 절대값 푸는데 이것이 반지름 1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제 곱 양변을 제곱하면 되니까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처리됐고요. 이쪽에 이제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이제 소거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m값이 4분의 3이 나옵니까?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m값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직선 방정식이 하나밖에 얻어지지 못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좀 살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분의 3은 집어넣은 식은 좀 완성을 하면 되니까 y는 4분의 3에 아까 x-1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던가요? 그럼 전체에다가 4배를 해서 4y는 3x 이렇게 처리됩니까? 4배를 4x 됐죠? 마이너스 3에다가 12 했으니까 플러스 9가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9는 제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요. 중간에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x는 1 이 부분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마 이 문제는 뭐 그냥 수식으로 풀었을 때 위에 거만 구하고 밑에 거를 구하지 못해서 틀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 틀의 문제 풀이는 그 특정한 점, 문제에 가르쳐준 점, 그러니까 기울기를 모르니까 우리는 기울기 이런 부분들을 m 이렇게 처리해서요. 주어진 식을 이렇게 직선의 방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니까 풀이는 점과 직선 거리 요 내용을 이용해서 자, 그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가장 무난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풀인데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좌표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좀 살펴보는 이런 내용 좀 잘 기억해서 실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2번 화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해설을 끝으로 화원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